취하신 분들이 택시 기사들한테 뭐 한잔 하자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메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사과를 해야지 내가 돈을 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벌었을 때 기사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건 1,000만 원. 1억 3천 정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택시 창업비용은 어떻게 모았어요? 떼고 다 해서 한 300에서 350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법인 2, 3년 하는 기간에 큰 사고가 나버리면 또 양수교육 응시가 안 되니까 카카오랑 우버를 동시에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리고 빨리 오는 차를 타세요. 근데 얼굴은 상관없어요? 얼굴은 뭐 예쁘면 좋겠지. 안녕하세요. 좀 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 36살 고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인데 여자만 없는 거죠? 갖춰지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예, 같이 갖춰갈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님, 제가 처음에 출연 문의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출연 제 메시지 오자마자 나가야지라고 바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젊은 날의 제 기록이니까 나중에 우리 애기한테도 아빠 이런 시절도 있었다. 선생님 채널에 남아있을 거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렸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생각 안 했어요? 낚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 때문에 최근에 타본 택시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세요. 요즘에는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고 저랑 동갑인 친구도 있고 아마도 제가 최연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택시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그럼 택시를 하게 됐어요?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초등학교 때 꿈이 택시 기사였어요. 저희 집에 차가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제 친구 아버지가 택시 기사셨어요. 그때 저를 택시를 한 번씩 이렇게 태워주셨거든요. 매료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낭만이 있구나.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택시 기사의 꿈을 생각했고 지금 이뤘다. 제 초등학교 때 선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뭐 이 기회가 돼서 말하고 싶었긴 했어요. 그 기사님 인스타를 봤어요. 산타 복장 운행도 하시던데. 제 차에 타는 분들이 좀 웃고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운행을 하거든요. 처음 그 산타복을 입었을 때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해 주셨어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진짜 하길 잘했구나.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차까지만 오면 뭐 안 내리면 되거든요. 주민들의 눈빛이 그거를 좀 젊은 분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저를 태그해 주시고 산타복 때문에 그 매출이 좀 올랐다거나 그런 변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부산에 또 보면 산타버스도 유명하잖아요. 산타 택시가 앞으로 또 유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한 12월 뭐 말 내내 이렇게 입어볼까도 싶어요. 그러면 기사님은 개인 택시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25년 4월 10일 날 딱 샀는데 그때 기준으로 1억 딱 들어갔고요. 그리고 차는 번호판이랑 같이 파시던 분 거를 사가지고 아이오닉 5 제가 타고 있는데 1억 2,100에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총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택시 창업 비용은 어떻게 모았어요? 제가 저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소형 아파트를 제가 옛날에 구매해놨었거든요.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 담보대출로 이제 받았습니다. 풀대출이니까. 집을 담보로 연끌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상환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럼 현재 부산 택시 남바값은 얼마 정도 합니까? 1억 500까지 올랐다고. 1년에 500이면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네. 자산이죠. 네. 전문용어로 미실현 수익. 네. 지금 기사님 근무하다 오신 거죠? 아니요, 눈 뜨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저는 저녁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딱 1년 되시는데 기사님 기준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나와요? 떼고 다 해서 한 300에서 350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순수익인 겁니다. 수입은 만족하세요?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거라서 만족합니다. 바퀴 굴리는 만큼 번다고 저희끼리의 그 말이 있어요. 더 굴리는 분은 훨씬 더 벌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못 버는 편인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여름 되면 관광지라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나가는 유지비가 있잖아요. 제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오일 갈 것도 없고 보험금 한 30만 원 넉넉하게 하고 전기차 충전 30만 원 해서 이것저것 하면 한 80만 원 정도는 차 때문에 나가는 금액이지 않을까. 해보시니까 앞으로 택시 남바값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내렸던 적이 없던 경우가 계속 봐가지고 한계치는 있겠죠. 제가 운행하다 보면 제 또래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고 직업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고 취업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크겠죠. 많이 지금 뛰어드는 추세라서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영도 딸에 개교식 할 때 네. 그 사람들 많이 와요? 일단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기 때문에.
기사님 하루에 근무 시간 월 휴무는 어떻게 되세요? 한 번 나오면 무조건 8시간 이상은 하고요. 휴무는 월요일, 화요일 웬만하면 쉬려고 합니다. 일요일날 개인 택시 어르신들이 많이 쉬어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때 나오죠. 공항 같은 데 가면 개인 택시 아저씨들랑 대화 많이 하거든요. 저 물어봐요. 휴무가 언제 쉬냐? 대부분 일요일이세요. 손님 비중은 낮, 밤 네. 어디가 더 많아요? 낮에가 더 많긴 한데 차가 막혀가지고 저녁이 훨씬 낫습니다. 전쟁 네. 때문에 경기가 바닥인데요. 네, 택시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은 관광지라서 저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 전쟁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정말 돌아만 다니면 길에 어디든 손님이 있긴 하거든요. 줄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면 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앞에 2대 이상, 3대 이상 있으면 절대 줄발이 않습니다. 나가서 빨리 다른 손님 태우자. 경기도에 자리가 남바가 하나 나왔다. 그럼 경기도 가서 하실 생각했어요? 매출만 보면 올라가서 해보고 싶긴 한데 올라가서 월세 내고 이런 거 생각하면 부산이 감가상각 따지면 부산이 낫다. 훨씬 저는 아. 괜찮죠. 인천 지역 기사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달라요. 조금 더 많이 벌어 가시더라고요. 부산에도 면허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게 내가 필요할 때 번호판은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매달 조합 그 공문이 날라와요. 근데 이제 연세들이 다들 많지 않습니까? 부고식으로 오거든요. 요즘에는 플랫폼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전국 플랫폼이 한 번에 뜨는 그게 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비중은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 사촌 형도 이제 양수 교육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9개월째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왜 그래 받기가 힘들어요? 인원 자체도 많이 안 뽑기도 하고 재작년 11월 달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하루 응시자만 1000명이 넘었어요. 128명인가 뽑는 기준이었는데 운 좋게 한 번만에 붙어가지고 무조건 양수 교육을 받고 1년 안에 개인 택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 택시를 몇 년 하면 그 자격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법인 택시를 2년인가 3년 하면 양수 교육이 원래 4박 5일이거든요. 네. 이틀로 아마 받으면 양수 교육 완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인 2, 3년 하는 기간에 큰 사고가 나버리면 또 양수 교육 응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양수 교육을 받고 나서 법인 경험을 했어요. 법인 택시에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제가 3개월은 법인을 다녔었습니다. 법인 택시 한 달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안 해보고 개인 택시를 사버렸어. 그럼 또 안 맞아요. 팔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부산 개인 택시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기준에 제 직업 만족도 100점입니다. 최상입니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댓글 달리겠죠. 그 택시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인데 댓글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 몇 년 해봤는데 이거 최악이다, 몸 간다. 네.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직업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해서 제가 만족한다는데 댓글에는 뭐 내가 몇 년 해봤는데 죽어도 안 한다. 아마 영상도 안 보시고 달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려치아라 이런 거 달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또 잘 되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케바케라서 맞죠. 택시도 노동 강도가 좀 약한 편이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개인 택시를 많이 해요. 노후에 이것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출근의 자유도가 편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좀 더 가족에게 시간 쓸 수 있고 제가 진짜 만족하는 게 해운대든 뭐 어디든 친구들이랑 식사 자리 만나요. 그럼 차를 들고 와요. 야 이제 가라. 난 그 자리에서 일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부터가 제가 출근이거든요. 약간 디지털 노마드 느낌입니다. 그런가요? 은행 업무 보고 이제 나왔어요. 시동 켰어요. 은행 업무 본 사람이 타도 됩니까? 아, 너무 좋죠.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 그럼 오늘 친구들 만나기 전에 소주 값이나 벌어볼까? 5만 원 벌고 퇴근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누가 들으면 네. 누가 노는 줄 알겠어요. 아니, 택시하면서. 저 말고 이제 노후 하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진 않겠네요. 무조건 일요일날 휴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갑자기 유튜브 그만두고 택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경험하시면 되니까. 말만 들어도 잠시 설레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손님들 연령층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각양각색이라 택시를 하면서 아 노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운전하시다가 네. 이런 또 바다 보면 또 힐링 되죠. 너무 되죠. 진짜 진심으로. 그 해 뜨는 시간에 광안리를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힐링이 좀 많이 되죠. 막히는 시간에 가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이 드론쇼 할 때 올해 해수부가 이전을 했잖아요. 택시 수입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수부 직원이에요 하고 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상가는 늘었던데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네. 개인적으로 부산에 어떤 공공기관이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 하나 오면 좋지 않을까. 일자리도 생기고 노인과 바다라는 나중엔 더 걱정될 만한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 손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만 손님이 확실하게 제일 많습니다. 우버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10명 태우면 8분이 대만인이에요. 물어보면 부산이랑 가깝기도 하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만 손님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대만 말로. 대만 말로. 나라별로 매너도 좀 차이가 있어요. 대만 분들은 차에 타면 조용해요. 서양 분들은 맥주 캔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쏟아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거기 캔 버리고 가시고. 그럼 유튜브에 부산 택시 짤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관광객이 타면 부산 택시는 좀 돌아서 간다. 저희는 빨리 도착하고 다음 손님을 태워야 돈이 됩니다. 도로 위에 있으면 1분에 200원이 조금 안 되게 벌어요. 달리면 더 빨리 금액이 오르고 돌아간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기사님이 생각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산 택시는 손님이 빨리 가자고 하면 진짜 빨리 간다. 부산역 빨리 가주세요. 공항 빨리 가주세요. 근데 굳이 신호위반까지 해가면서 할 수는 없죠. 지름길은 있죠. 최대한 빨리 가드리려고 하는 건 맞아요.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진짜 가져요. 네, 가져요. 생각보다 잘 가져요. 부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법인 택시 기사 구인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악금이 너무 높고요. 저도 법인 택시를 느꼈던 게 이거는 진짜 몸 갈리는구나. 근데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사님 기준으로 평균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예요?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예, 예. 20만 원 언저리. 만약에 2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 네네네.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법인 택시는 카카오 가맹차를 탈 건지 비가맹차를 탈 건지 가맹차를 했을 때는 아마 19만 8천 원인가가 산악금일 거예요. 와. 근데 거기에 본인의 월급도 측정이 돼 있어요. 3만 원인가? 그러니까 20만 원 벌었을 때 기사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건 3만 원이겠죠. 근데 가맹이 확실히 콜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법인 하시는 분들은 가맹을 하려고 하죠. 비가맹하면 17만 5천 원? 그 가맹을 했을 땐 19만 5천 원. 가맹을 하는 게 낫죠. 가장 네네네. 많이 오는 콜 어플은 어떤 거예요? 카카오죠. 우버가 좀 많이 올리는 편이기도 한데 그래도 카카오죠. 외국인이 솔직히 부산 택시 기사들 먹여 살리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콜 질을 보면 우버가 더 낫죠. 다 멀리 가세요. 외국인 분들은. 우버 콜이 약간 글로벌 콜이잖아요. 부산에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카카오 못 이긴다.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8? 네. 압도적이죠. 부산에도 동백콜이 있잖아요. 손님들 타면 동백콜 쓰라고 합니다. 페이백을 해주시니까. 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일주일 전에 부산에 이제 온다콜이라고 생겨가지고 저는 카카오, 우버, 동백, 온다 4개 쓰고 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고 좋은데 차가 밀려서 오기가 그죠? 걸어와야 됩니다.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손님이든 외국 손님이든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할리 해운대죠. 그리고 외국인 분들은 용궁사, 감천 문화마을 거기만 돌아도 관광객을 태울 수 있다. 현재 기사님 타고 계시는 이 차종 모델 소개 좀 해주세요. 전기차 아이오닉 5고요. 10만 5천 킬로였고 2,100에 데려왔고요. 전기차가 대부분 연비가 7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만 원 정도 넣으면 500km 정도 탈 수 있어요. 보통 완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려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에도 충전기가 있고 뭐 전기 충전 걱정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 기준에는 완충하면 2만 원 정도 넣고 500 넘게 타니까 괜찮죠. 에어컨보다 히터를 틀면 전기를 많이 네, 먹는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겨울에는 확실히 연비도 떨어지고요. 풀 충전을 해도 490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손님 탈 때만 틀고요. 히터를 웬만하면 안 써요. 저는 또 피부 때문에 뭐 촬영한다고 어제 혹시 마사지 받은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밥 비벼 먹고 자가지고 나트륨 때문에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20대 때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술 먹어보고 처음 와봐요. 여기 술판 벌리고 난리 나는 동네인데 맞아요. 아예 뭐 그런 흔적이 없을 정도로 네. 이쁘죠. 강한대교 있고. 콜이 그죠? 없을 때는 뭐 하세요? 비가맹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콜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에요. 계속 길을 돌아다닙니다. 콜보다는 저는 길에서 많이 태워요. 굳이 길에서도 제가 손님을 많이 태우고 콜이 비가맹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뜨거든요. 비가맹인 치고는 매출이 괜찮아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무조건 손님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죠. 정기지 않습니다. 택시를 한다. 어떤 거 추천하세요? 가맹해보시는 게 낫죠. 아,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나. 가맹 안 해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되면 그때 가맹 해지하셔도 되는 거니까. 제가 2025년도에 한일 부부 촬영을 갔는데 네. 운행 거리수가 2.5km 가는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가 21,000원이 나온 거예요. 2.5km예요? 겁이라서 못할 정도로. 현재 부산 택시 요금 수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 종사자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좀 더 올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긴 합니다. 지금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4,800원입니다. 달렸을 때는 이제 131m에 100원씩, 이제 31초에 100원씩 오르고 요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기본 거리는 부산 기준의 2km. 택시 요금이 오르면 손님이 부담이 돼서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소주 값이 올라도 소주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마시거든요.
그리고 택시 타시는 분들은 계속 탑니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네. 올랐으면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욕도를 먹을까봐. 진심입니다. 기사님들 평균적인 생각은 어때요? 저희는 요금이 저희한테 월급인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얼마 정도 오르기를 바랍니까? 기본 요금 한 500원만. 4,990은 어때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500원이라는 뭐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더 올리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택시는 서비스업이다, 운수업이다. 운수 서비스업이다. 서비스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깔끔해야 되고요. 당연히 인사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이 불편한 느낌 안 되죠. 왜냐면 돈을 내고 타는 거니까. 지금 갑자기 와, 우리 분위기가 주변으로 비둘기 떼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런 손님 보면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법인 택시 할 때였어요. 술을 좀 취하셨더라고요. 택시 타면 모든 손님한테 쿠키랑 초콜릿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맛있게 잘 드시고 이제 도착했어요. 현금이랑 카드가 없는데 이체도 가능하시다. 그때부터 약간 반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체 해줄게, 기다려봐라. 술이 너무 취하시다 보니까 갤러리를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계산기를 들어가시고 3분 넘게 이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손님을 받아야 돼가지고 조금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변하신 거예요. 아니 뭐라 했노? 내 니한테 택시 못 주겠다.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니한테 돈 보낼 테니까 니 가라. 그때 생각은 조금 울컥하긴 해요. 제가 죄송한데 진짜 이체 좀 부탁드리겠다 하니까 더 빌어봐라. 그런데 이체 해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빌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경찰 불러가지고 요금 결제 안 하려고 한다 하면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었고 제가 메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사과를 해야지 내가 돈을 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최악의 손님이었죠. 이름도 기억합니다. 아직. 왜냐면 이체를 했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엄청 심하게 말했던 사람을 제가 또 태운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만납니다. 또 반대로 고맙고 좋았던 손님 있으면 팁 많이 주시는 손님 생각나죠. 10,000원 정도 거리였는데 젊으신데 왜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됐냐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녹음을 해도 되냐 물어보고 그래서 예 하셔도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니까 자기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어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셨어요. 네. 그분이 제 구독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인사 한번 하세요. 그때 주신 돈으로 어머니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뵌다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에 사는 손님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손님. 오바이트 손님. 제가 일한 지 딱 일주일 차였는데 그분이랑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남자 2명을 태웠어요. 제 또래였는데 동생이란 분이 형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형 허벅지에다가. 근데 둘 다 몰라요. 너무 만취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깨웠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좀 간대요. 세워드렸는데 뛰어서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경찰을 불렀었어요. 이분 동생이 토를 했다.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기사님 이 취객은 대화가 안 되는 상태니까 민사를 넣으셔라. 이분이 토를 안 하셨는데 민사가 되냐? 된대요. 2달 동안 제가 전자소송으로 그분이 소장 받자마자 2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 근데 그분이 죄송할 게 아니죠. 근데 결국 그 동생한테는 죄송합니다를 못 들었고 형님께서 저한테 죄송하다 고소 취하해달라 해가지고 세탁비 그리고 영업 이틀 못한 거 왜 50만 원 받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손님 어떤 손님이에요? 여성 취객들이 손끝도 못 대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하고 요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아마 요것도 트집 잡으면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저는 약간 소리 지르는 편이긴 한데 전화하면 그럼 이제 여성 경관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로 깨웁니다. 저는 손님 정말 크게 합니다. 그럼 협박이라고 또 시비를 것 같은데. 이게 협박이면 뭐 취하신 분들이 택시 기사들한테 뭐 한잔 하자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기사님도 맞은 적이 있어요? 맞아 본 적이 일단 없습니다. 제가 법인 회사 다닐 때는 정말 다 맞아 봤을 정도로 맞아 본 적이 있다. 기사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심한 진상을 만나면 일단 집에 갑니다. 저도 사람이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분으로 다음 손님 태우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는 편이죠. 특별히 손님들한테 친절을 하기 위해서 거울 보고 연습한다거나. 손님 타시면 쿠키 하나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시작하면 저희는 올해 처음 뵙지 않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거 마치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중요시 생각해요. 기사님 또 의외로 또 철학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제 직업이니까요. 예. 근데 아까 저는 왜 쿠키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2개 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네.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오기는 온 것 같아요. 네. 자, 개인 택시가 지금 현재 약 20만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기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율주행 시대 개인 네. 택시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아니란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조금 멀리 있지 않나. 토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사고 났을 때 보험 같은 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서 그래도 사람이 있는 택시를 타지 않을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바위가 있고 정말 골목골목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해소가 될까라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때 되면 또 그때에 맞춰서 또 제어도 바뀌면 되죠. 해보시니까 코올 쪽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님 중에 간혹 카카오랑 우버를 동시에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리고 빨리 오는 차를 타세요. 보면 앞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취소가 갑자기 날라와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럼 저희는 그 시간 동안 날린 거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콜을 불렀으면 그 콜을 타주시길 바래요. 콜을 불러놓고 취소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시 수수료 500원이 들 겁니다 라고 문구가 뜬다면 아무래도 취소률이 낮지 않을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성을 콜 회사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민원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카카오든 우버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때요? 배터리 교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터리 교환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받고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배터리 교환 비용이 한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저희 방 기준에는 가스로에서 전기로 다 넘어왔어요. 가스비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전기는 30만 원. 바꿀만 하네요.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결제하여 주십시오. 150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주차비는 얼마 나온 거예요? 주차비가 2,000원 나왔는데 이제 제가 전기차다 보니까 50% 받고요. 거기다가 전기 충전했어요 라고 하니까 150원 나왔거든요. 전기차 안 살 이유가 없네. 저 저번에 드론쇼 할 때 왔거든요. 두 분 다시 안 오고 싶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도대체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부산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 손님을 태워봤을 때 부산 경기 지금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곡소리 좀 많이 하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기사님은 좀 어떠시냐. 확실히 힘든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우회전하면 경우의 수가 5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앞만 봐도 좀 헷갈려요. 빨간불이실 때 정지선에 딱 서가지고 파란불이실 때 가시는 게 저렇게 빵빵거려도 빵빵거리 분이 잘못인 거죠. 그럼 뒤에서 택시가 빵빵거리면 어떡해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사님이 운전하고 나서 생긴 뭐 병이 있어요? 꿈에서도 손님을 태우고 꿈에서도 엑셀 밟는 길에 손님 막 서 있잖아요. 태워야 될 것 같은 느낌. 허리가 안 좋아지긴 하죠. 허리 아픈 건 어쩔 수 없죠. 탔던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가장 표정이 밝은 분이세요. 밝아야죠. 네. 그래도 서비스직인데. 제가 보니까 택시로 무조건 돈 벌 것 같아요. 장가만 가면 이제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 됩니다. 좋아하시는 이상형. 모델 같으신 분도 좋아요. 저는. 기사님은 식사 좀 제 시간에 하세요. 저는 정말로 규칙적입니다. 저 국밥 아니면 햄버거. 기사님이 강추하는 기사식당이 있어요. 양정 기사님 식당이 정말 유명하고 기사님 되게 많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기사님 블로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네. 블로그 소개 좀 해주세요. 부산 맛집 위주로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인기가 더 많아요. 부산에 여행 오시거나 하시면 제 블로그 이제 네이버에 택시 기사 규 선생이라고 치면 제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 집이 맛있다, 맛없다 정말 사실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는 거의 올리는 편인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왜냐면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순수 재미로. 포스팅을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럼 유료도 가능해요? 유료 가능하죠. 맛없으면 어떡해요? 유료니까 또 맛있다 써야죠.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또 요거 좀 쳐서. 택시는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 하면 잘 맞을까요? 밝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차랑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택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기사님 차를 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 시내에서 목적지만 있으시면 저한테 불러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내주시는 게 요금 할인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안 해줍니다. 어딘데? 엄마 내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 인사 한번 해볼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뭐 첫째 가도 되지. 놀러도 좀 많이 댕기고 그러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며느리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착하고 살림 잘하고 근데 얼굴은 상관없어요? 얼굴은 뭐 예쁘면 좋겠지. 며느리가 되게 착해. 근데 살림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좀 깨끗해. 난 추습을 여자 싫다. 야,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완전 부산 사람인데요, 사투리가. 무슨 사람이. 순수 부산입니다. 네. 목소리 출연 되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네, 어머니.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예, 택시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일상이에요. 싸움을 오래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개인 택시를 준비 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개인 택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조금 일해야지 그런 마인드보다는 서비스직이기도 하고 타시는 승객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너무 가볍게만 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소감 어떠세요? 제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꿈대로 화이팅!